자, 일곱 번째 단계 지도안 작성, 특히 이제 수업 지도안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업 스케치까지 했다면은 이건 이제 그것을 갖다가 문서화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거의 유사하게 이 설계자인 여러분들과 유사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구조화가 잘 돼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이어서 2차에서는 뭐 전국에서 다 동일하게 이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수업 실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당연히 이제 예비 교사로서 교원 양성 기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평생 교사를 하면서 또 해야 될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그 전에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그 실기 시험이죠. 저희 이제 국어에서 이제 실기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 요 수업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희 강의를 잘 듣고 나중에 꼭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또 나아가서는 수업에서 계속 임할 때 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작성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보통 이제 소단원 성취 기준 하나가 여러분들 소단원 하나 정도로 됩니다. 소단원 2개 정도가 또는 3개 정도가 모여서 이제 대단원이 되죠. 그죠? 네, 대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은 대단원 하나가 크게 이제 멋진 타이틀로 좀 있고 소단원이 2개 정도가 묶여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단원은 영역 통합적으로 묶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법하고 뭐 쓰기랑을 묶든지 뭐 말하기랑 뭐죠? 듣기 말하기랑 뭐 문학을 묶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문법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성취 기준 즉 교육 과정의 그 성취 기준 한 문장 하나가 이 소단원 하나 정도의 분량으로 현재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단원 하나는 학습 분량으로 치면은 한 4, 5차시 정도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백워드 설계를 통해서 요 소단원 하나 4, 5차시 정도를 이제 설계를 해온 겁니다. 그 전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후, 근데 우리는 이미 수립을 했죠. 예. 그다음에 매 차시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에서 4차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한 개 차시 제일 지도안을 작성하기 용이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매 차시 학습 목표가 달성되면 전체 단원의 요 소단원의 학습 목표가 달성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문서로 작성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구조화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한 우리가 수업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수업의 흐름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훌륭한 감독이던 뭐 훌륭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건 전체 영화의 어떤 장면 또는 음악의 전체 음악의 어떤 흐름 어떤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쭉 그것을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의 흐름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진행을 해나갈 수 있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지도안은 세안 또는 야간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세안이 있고 야간이 있다. 근데 이제 세안은 당연히 이제 한자로 구체적이고 이제 디테일이 많이 이제 앞에 뚱뚱하게 많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은 말 그대로 이제 약식인데 보통은 초임교사나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 수업 연구 수업 또 연구 발표 제하고는 야간의 형식으로 작성해도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야간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용시험 볼 때도 뭐 세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 야간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 부분 중간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블랭크로 놔두고 그 부분 왜냐하면 앞뒤 맥락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교생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을 교생을 지도하는 연구부장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세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일단은 좀 구경을 하고 그래도 이제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백워드 설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세안을 당연히 이렇게 했지만 세안의 어떤 그 큰 흐름 자체가 백워드 설계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분들 교생을 나갔더라도
스님이 세안을 작성해라 그러고 그 포맷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일반적인 그냥 세안의 포맷을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제가 요즘 백워드 설계로 3학년 때 그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그걸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백워드 설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구체성을 살릴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야간으로 작성하더라도 세안으로 작성할 때와 같은 사고와 탐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뭐 그랬고, 그러니까 야간만 쓰더라도 세안을 해야 될 것을 이제 염도 판단을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백워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염도 판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자, 수업 지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를 6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학습 목표,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수업 절차, 세 번째 학습 내용, 네 번째 교수 학습 활동, 다섯 번째 수업 매체.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뭐 PPT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진을 보여줄지, 또 매체와 이제 각종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오른쪽 칼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 계획. 여러분들 그 시간 계획이 물론 이제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변동이 생기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은 그 45분 또는 50분간의 수업 시간 동안에 해당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앞부분만 하다가 허겁지겁 쫓겨가지고 뒷부분은 훅 빠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간 계획도 이렇게 완전히 세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영화 감독이나 오케스트라 지휘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사는 굉장히 그 어떤 리더십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그 직업입니다. 그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먼저 고민하는 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뭐 군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역할,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뭐 회장을 했다거나 뭐 멤버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리더가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 팀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의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어디서 중간에 쉬어야 되고, 어디 가면은 경사가 가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그림이 없으면은 정말 우왕좌왕하기 십상이죠. 여러분들 그 5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교감을 하면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의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백워드 설계를 통해서 이제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그 맥락에 맞게 한 차씩을 잘 계획을 한다면은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 학기 초에 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지도안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평가 척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적을 매기고 뭐 점수를 주고 그런 뭐 용도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업 지도안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요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학습 목표 진술은 적절하고 명료한가. 학습 목표는 사실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거의 봤기 때문에 적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4차 시 분량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학습 목표는 뭡니까? 한계차시죠. 그러니까 딱 4분의 1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요? 좀 함량이 당연히 좀 작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고 명료한가. 누가 들어도 지금 뭘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선정 배열되었는가. 학습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학습 내용들이, 내용 덩어리들이 쫙, 그죠? 잘 선정돼서 배열되었는가. 학습 내용의 양이나 수준, 범위는 적절한가. 그죠? 학습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학습 양이 너무 많다거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면 여러분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좀 이제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했는가. 그 다음에 학습의 범위가 적절한가. 이거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에서 아주 뭐 깊은 지식까지 배웠지만은 중3 학생들은 그 전에 배운 적도 없고,
이건 한 고2 때 정도만 나오는 건데, 즉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이제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자를 고려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이 방법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과 학습 내용은 교수 활동은 학습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 지금 백워드 설계를 도입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수 학습 활동이 무분별하고 학습 내용하고도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냥 바쁘기만 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거니까 학습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 더불어서 체계적이고 그죠? 일관성이 있는가.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바쁘고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와 무관한 그런 교수 학습 활동은 지양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교재 선택 및 구성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고려하였는가. 다 이제 학습 목표, 학습 내용과 이렇게 쭉 일관성이 맞아야 되는 거죠. 뭐든지 교재도 그렇고, 그렇죠? 교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생각할 수가 있고, 교재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광의에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신문을 가져오라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아니면은 교과서 말고 다른 또 책을 선택해서 또 그 책의 일부분을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교과서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라고 했을 때는 딱 우리 그 정해진 교과서를 얘기하지만 교재라고 했을 때는 조금 넓은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료, 그것과 더불어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겠죠. 예, 적절하게 선택 배치되었는가. 이것들도 이제 오른쪽 칼럼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대화, 발화, 판서는 적절하게 계획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요 마지막 파트는 이번 강의에서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훨씬 더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수업의 어떤 얼개만 이렇게 짜고 수업을 바로 실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발화까지 어떤 질문을 하고 동기유발해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예상되고 거기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또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 세 번째 턴까지 그 다 고민을 해서 수업 지도안에 반영하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수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민하는데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것도 구체적인 단계로다가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에 다루기로 하죠. 자, 판서 계획인데요. 요즘 뭐 이제 PPT를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임용 시험에서는 이제 판서가 또 중요한 포인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겠지만은 지금 저도 PPT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PPT가 미리 써놓은 거기 때문에 쓰지 않아서 편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 판서를 한다는 거, 저도 지금 필기를 하는 지금 매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뭔가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그 사고의 흐름을 그 교수자의 사고의 흐름을 이제 따라오는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판서를 꼭 해야 되고 임용 시험에서 이제 수업 실현할 때 체크리스트에 판서가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서를 당연히 우리 지금 이거 3학년 국어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서도 판서를 해야 되고 수업 실현하실 때 그 다음에 판서하실 때도 좀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할 때 이 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단위 학습 시간의 학습 내용을 구조화, 도표화, 요점화하는 핵심 정리 계획을 기술한다. 그래서 판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판서할 내용, 그죠? 그다음에 언제 쓸 것이고 어디다 쓸 것인가.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칠판이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배경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안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큰 부분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시죠. 그죠? 예. 단원 또는 주제 중심 판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제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구획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조화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여기다 뭐 줄글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굉장히 구획을 뭐 비교 대조한다 그러면 크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뭐 원인과 결과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 여러분들이 가르칠 학습 내용의 어떤 구조를 고려해서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또 학생들이 나와서 또 쓸 경우가 있을 때는 학생들한테 어디 여백을 줄 건지,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 본론하고 여기에 막 엉키지 않게 보조를 할 약간의 이제 여분의 스페이스를 남겨놓으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판서의 분량, 그 다음에 색분필, 여러분 이 색깔이 있죠? 색깔을 또 잘
이 골라 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체, 문체 크기. 지금 아마 이제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 교수님, 저는 굉장히 악필입니다.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쓰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똑바로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고딕체로, 정자체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고, 문자 크기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후반기 때는 수업 실현을 직접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한 말이 이제 그때 다들 떠오를 겁니다. 일단은 그 칠판 이렇게 쓸 때 똑바로 수평으로 가지가 않고 글자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글자 크기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제일 이제 판서가 엉망인 데가 어디예요? 대학교죠.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글씨 예쁘게 똑바로 막 이렇게 쓰고,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글씨들이 날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글씨가 막 이렇게 날아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바른 글씨로, 그죠? 수평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필체가 자신 없을 때는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 획순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교과다 그러면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여기 국어교사를 20-30년씩 하신 분들, 수석교사가 앉아있고, 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획수를, 뭐 비읍을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쓴다든가, 그죠? 뭐 쌍비읍을 뭐 이렇게 쓴다든가, 리을을 또 이렇게, 그죠? 이게 지렁이가 날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쓰면은, 아니면 동그라미 또 이렇게, 히읗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동그라미를 뭐 이렇게 거꾸로, 그죠? 이렇게 그린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도 여러분들 특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연습을 꼭 하기 바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계획까지 이렇게 다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료는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활용 방법, 처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해서 여기 다 메모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디테일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물론 내가 할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할 거지만은, 이것을 다른 동료 교사가 보더라도, 내가 동료 교사하고 공유하고 동료 교사의 수업 계획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동료 교사가 보더라도 그대로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어야지 되겠죠. 자, 한번 세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약간 검정색 책,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수업 계획서에 보조 교재로 이제 올려놓은 책인데, 그 책에 그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국어과 교수학습, 그때 이제 또 과정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도안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지도가 옛날 말 같고 이제 좀 일방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수업의 이제 흐름, 그래서 과정안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말, 워낙 이 일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지도안 이렇게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단원명 그냥 이제 간단하게 큰 틀만 보겠습니다. 단원 설정의 이유, 학습 심리, 경험, 사회적 요구.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요구와 어떤 맥락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학습자의 어떤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그 백워드 설계에서는 어떤 영속한 이해를 고민하는 그런 생각들의 어떤 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백워드 설계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제 적게 돼 있죠. 단원학습의 목표도 이해, 여기서는 이해는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지식, 기능, 태도 이거죠. 얘가 알아야 될 것, 할 수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지녀야 될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 내용 및 지도상의 유의점 이렇게 쓰고, 교수학습 계획, 그죠? 시간하고 지도 과정, 교수학습 과정.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요 부분만 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야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세안은 이제 앞단에 이렇게 뭔가 그 맥락을 잡고 큰 흐름을 잡는 이것이 이제 붙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세안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 선배가 한번 이제 작성한 것을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읽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틀에 맞춰서 한 겁니다. 단원명, 삶을 채우는 똑똑한 독서, 소단원 여러 가지 독서 방법, 단원 설정의 이유, 학습 심리상,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독서 상황과 방법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학습 경험, 이전 학년군에서 학습한 것을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것을 학습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뜻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자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고요. 단원학습의 목표도 이해, 그죠? 아까 이제 지식, 이건 이제 이해한다로 다 종교를 표현을 했는데 알아야 될 것이고, 태도, 독서 습관, 그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될 것, 독서 방법을 적용한다, SQ3R로 책을 읽는다, 통합적으로 읽으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죠?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 체계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세안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샘플을 잘 보완했다가 나중에 이제 교생 나가서 선생님께서 세안으로 한번 해봐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요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안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세안 작성까지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요번에 이제 중간 과제로도 해야 되고, 나중에 수업 실현을 할 이제 수업 지도안 야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